평화부지사는 뭐 타이틀은 평화부지사이지만 이제 과거에 하던 정무부적 역할도 하고요. 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남북 화해 국면이니까 경기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남북 화해 국면 속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평화부지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고요. 그 뒤에 쭉 1년에 이제 저희가 한 10월 8일이면 이재명 도지사 취임 100일이 돼서 그 즈음에 맞춰서 좀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본격화할 준비들을 좀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100일 취임할 때 좀 몇 가지 발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곧 아마 북측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접촉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10월 3일 날 만약에 그 노무현 재단이 그 14 공동선언 실천하러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방북단의 일원으로 가서 평양 측하고 상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 저희가 북측하고 지금 논의를 해서 그 상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곧 공식적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협상하러 간다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의 내용은 나중에 발표하더라도. 네. 북측하고 지금 논의되어지고 있는 거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개성공단 사업 케이스처럼 그냥 하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북측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든가 혹은 또 뭐 말라리아 방역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뭐 퍼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좀 상호주의. 굳이 말하자면 좀 베트남식 모델 같은 투자도 하고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도 받고 북에도 그에 적절한 대가도 치르고 이런 것들의 방식을 지금 적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남측에서 지금 축산 농가들, 양돈, 양계 농가들이 우리 양주 포천 일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뭐 냄새 난다 이런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북측에 유치해서 북측에서 거기서 그 양돈 양계를 해서 생산물을 뭐 나눈다든가 또 거기서 가공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잘 알다시피 우리 경기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 나무 심기 사업, 나무 심기 사업도 이번에 남북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그 개풍군 일원이라든가 그쵸. 경기도의 환경을 좋게 하는 지역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심는 것만큼의 또 우리에게도 또 좀 경기도에게 많은 그 이니시티브를 주는 예를 들면 뭐 개성관광을 우리에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획들이 제가 요거 일단만 얘기했는데 좀 더 많은 경제협력 사업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 짓고 협상하기 위해서 곧 이제 방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동두천, 연천, 포천 이 일원에 그 상대적으로 좀 접경 지역이어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많이 받은 이런 쪽에서도 좀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뭐 파주, 고양 이런데 뭐 김포 이런데도 다 갈 수 있지만 또 그쪽도 좀 나름 배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입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경제특구에 들어갈 내용으로서는 가능하면 좀 국제적 글로벌한 공단이 됐으면 좋겠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처럼 북의 임노동자들이 와서 단순 가공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하이테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좀 그리고 또 중국도 참여하고 러시아도 참여하고 일본도 참여하고 미국도 참여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교밸리 같은 형태의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뭐 이런 그 혜택을 주도록 다 입법에서 촘촘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경기 북부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쪽은 어쨌든 그런 농림법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제 먹고 사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런 축산 농가들에 대한 협업 구조도 1차적으로 추진하고 2차적으로는 북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농업도 좀 우리 같은 단계론적인 이행보다는 좀 비약적인 이행을 기대하는데 그 비약적인 이행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좀 장치 산업으로서의 농업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걸 농촌에서 실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농민단체의 반대 이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득 이게 또 소위 기업농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 자신을 막 스마트팜 해갖고 그러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북한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비약적인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서로의 남북한의 그 필요성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 사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황해도 같은데 좀 시범적으로 하면은 이 시범 사업이 잘 되면 어쨌든 우리도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는 그런 그 스마트팜 같은 것들을 계속 기술을 축적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쪽에서 어렵다면 북쪽에서 그런 테스트베드도 하고 그런 걸 통해 갖고 북쪽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우리 남쪽의 식량난 같은 걸 해결할 때에도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조 국면이 현재 상태에 있고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다고 본다면 저희들로서는 이런 남북교류 협력 시대에 가장 그 과실을 딸 수 있는 곳이 DMZ 쪽이 아닌가. 그래서 DMZ의 여러 가지 좀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관광 올 수 있는 컨텐츠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뭐 생태 보존이라든가 이런 거 자연환경 보존도 좀 철저하게 해서 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 관광지대를 만들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는 것들을 포함해서 해외에서도 이제 여행을 많이 오게 만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도에 좀 머무르게 하면서 돈도 쓰게 하고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증대하게 하는 그런 계기는 전부 DMZ에 쫙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중앙정부 뭐 문화체육관광부 또 관광공사 뭐 교육부 뭐 다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싹 뒤에만 따라다니고 있죠. 열심히 협력해서 많이 예산 집행하셔. 그럼 다 경기도에 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한 궁예도성도 위치는 철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천하고 다 이쪽 우리 경기도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캠프 그리브스도 그렇고 체인지업 스타트 우리 영어마을 거기도 좀 잘 활용을 해서 하루 저녁에 그렇게 되면 한 1,000명 정도가 기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숙 시설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수학여행 학생들도 모집을 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좀 거기서 자면서 경기도도 체험하게 하고 또 좀 돈도 쓰고 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가장 고민은 돈을 어떻게 쓰게 나갈 것인가 그 구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뭐 만약에 경기도가 판을 벌였는데 잘 안 된다도 비판하지 않아준다면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뭐 포차 같은 거 잔뜩 모집을 했다 들어왔다 장사 안 된다 이러면 이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일단 뭐 지사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도정 철학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하고 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뭐 그 우리 지사님이 하는 것들이 또 수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아까 말씀드린 국회 차원이라든가 또 우리 도의회라든가 또 대의회 관계가 있을 거고 또 대행정부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맡은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의회와의 관계도 하여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세밀하게 좀 보좌하고 좀 잘 의정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한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굉장히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우리 도와 도의회의 내부 구조만 빠지면 우리 경기도민 전체의 비판적 시각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 자체를 또 한번 감시하는 그런 협치기구도 만들어서 저희 부지사실 산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따갑게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 흔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북 협력 시대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저성장 굴레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 특수가 있거나 중동 특수가 있듯이 분명히 북한 특수가 온다. 북한 특수를 통해서 북한을 교두보로 해서 러시아도 진출하고 중국 동북 삼성도 진출하고 더 나아가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물류의 뭐 북방 항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산동성과의 교류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저터널, 중국과의 해저터널도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거든요. 해저터널 같은 거 연결해서 그야말로 한반도가 이게 그 동북아 평화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설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구상들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이 그냥 뭐 과거의 양상처럼 뭐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양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삶 속에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힘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